책 읽고 유튜버라고 존식입니다. 죽음을 얼마 앞두고 죽음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 게 후회 없는 삶인지, 그리고 그 본질에 가까운 삶을 살아간다는 건 어떤 건지, 여기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게요. 오늘 토요일이에요. 2025년 5월 30일 토요일이고, 토요일은 오전, 오후 다 수업이 있어요. 멘토님 수업이 있는 날이고, 그래서 이제 오전에, 오후에 수업을 한 탄씩 듣고, 오후에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산책을 하고, 저녁에 밤에 유튜브를 찍고, 이제 이게 하루의 일과예요. 토요일을 어떻게 보내는지 사람마다 되게 다를 거야.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토요일에 평일에 내가 하고 싶었는데 못했던 것들, 내가 평일에 사실은 이런 것들을 하고 싶었는데 할 수 없었던 것들의 우선순위를 두고 토요일에 시간을 대부분은 보낼 거예요. 왜? 토요일에 보면은 항상 경부고속도로가 아침 8시부터 차가 꽉 들어 차거든. 근데 왜 그렇게 그 사람들이 아침 일찍 나와서 도로를 꽉 채울까? 그 사람들이 도로에 갇히고 싶어 나온 건 아닐 거거든. 그죠? 그럼 그 사람들은 평일에 내가 갇혀 있다라는 생각으로 사실 자유가 없이, 내가 통제권이 없이 오히려 살았으니까 주말 이틀만큼은 내 마음대로 살아야지라는 그 자유를 추구하는 생각으로 나왔을 거야. 근데 현실은 어때요? 고속도로에 갇혀 있어. 그러면 사무실에 갇혀 있는 거나 내 일에 갇혀 있는 거나 내 직장에 갇혀 있는 거나 고속도로에 갇혀 있냐, 뭐가 다르냐는 거예요. 결국은 갇혀 있다는 그 사실이 아니라 갇혀 있다라는 내 생각이 문제고, 왜 나는 이 일을 하는 나를 갇혀 있다라고 생각할까? 여기에 대해 생각해보는 게 사실은 더 근본적인 본질에 가까운 질문이라는 거죠. 자, 오늘 멘토님 수업에서 이제 주하영 대표가 죽기 전에 사람들이 하는 5가지 후회라는 키워드를 나눠줬어요. 굉장히 이 부분에 좀 많이 공감이 됐는데, 근데 공감이 됐다는 게 그 후회를 내가 한다 이런 얘기 아니에요. 우리가 어떤 사람들이 뭐 죽기 전에 하는 후회, 뭐 어떤 순간에 하는 후회, 이런 키워드를 들으면 우리는 보통 그 사람들이 하는 얘기에, 그 컨텐츠에 빠지고 생각이 편향되기 쉬워요. 자, 근데 일단 먼저 얘기를 하고 싶은 건, 우리가 어떤 삶의 방향을 추구하는 게 있어서 항상 멘토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거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된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그 근본적인 목적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건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이 되기 전에, 그 전에 먼저 돼야 되는 게 있는데, 먼저 우리는 부자의 자녀가 돼야 된다. 자, 부자라는 키워드 들으면 발작 버튼 눌려서 막 여기에 대해서 부자라는 키워드를 되게 뭐라 그럴까? 부자라는 키워드에 분노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부자를 우리가 왜 그렇게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부자의 마인드를 배우는 걸 왜 그렇게 부정적으로 생각할까? 내 안에 거절이 있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 부자들에 대한 그 부정적인 이미지는 사실 매스컴에서 만들어진 거고, 사실 부자들의 속성은 진짜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부자들의 삶, 부자들의 태도, 부자들의 마인드를 배워야 되는 근본적인 이유는, 부자들의 삶이 조금 더 본질에 가깝고, 부자들의 삶이 조금 더 진리에 가깝고, 부자들의 삶에 조금 더 도전이 있고, 조금 더 성장이 있고, 부자들의 삶에 조금 더 큰 비전이 있고, 부자들의 삶에 조금 더 우리가, 아니 훨씬 더 많이 배워볼 수 있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부자들의 삶의 방향을 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유튜브에서 아니면 뭐 인터넷에서 나와서 뭐 자기를 뭐 성공한 부자라고 자랑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 대부분은 부자가 아니에요. 그 사람들 대부분은 그냥 중산층이거나 조금 뭐 넉넉하게 사는 중산층이고, 결과적으로 그 사람들은 우리가 따라야 되는 그 부자들의 삶의 방향과 같은 방향의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배워야 되는 건, 여기 뒤에 책이 되게 많이 있죠. 이 뒤에 책에 있는 뭐 워렌 버핏이라든지 찰리 먼거라든지 도널드 트럼프라든지 아니면 일론 머스크라든지, 뒤에 있는 여기 10배 법칙의 저자 그랜 카돈이라든지, 이런 끝점에 있는 억만장자들의 부자들의 사고와 마인드를 배워야 된다. 근데 죽기 전에 하는 사람들의 5가지 후회, 이런 어떤 조사에, 이런 연구에 등장하는, 동원되는 사람들은 우리가 배워야 하는 억만장자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 사람들은 끼케봤자 기껏해야 중산층이거나 아니면 가난한 사람들이거나. 근데 억만장자들의 삶과 이 어떤 중산층들의 삶과 가난한 사람들의 삶을 비교했을 때 누구의 삶에 후회가 더 적겠냐는 거예요. 당연히 큰 성취를 이루고 큰 도전을 했고 큰 결과를 만들었고 크게 뭔가 내가 사명을 가지고 세상에 기여했던 사람들의 삶의 후회가, 내 앞에 놓여진 어떤 이기적인 행복을 쫓는 이런 중산층이나 가난한 사람들보다 훨씬 더 이 사람들의 삶의 후회가 적지 않겠냐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누구를 따라야 될지 명확해지죠.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집 부리는 사람들이 있을 거야. 그냥 그 사람들은 영상 끄고 나가서 본인들이 살던 대로 살면 돼요.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살면 되고, 근데 한 가지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 내가 자유가 있어. 어떻게 살 수 있는 내 그 자유가 있는데, 내 앞에 놓여진 자유를 내 맘대로 써버리는 게 그게 진짜 자유가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자유라는 건 굳이 내가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는 사람들이 굳이 그렇게까지 무언가를, 그 일을 누구보다도 열심히 해야 되는 그 누군가보다도 그 열정적으로, 훨씬 더 열정적으로 뭔가를 해내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사실 진짜 자유함이 있는 사람들이지, 해야 되는 일을 억지로 하면서 주말에 이틀을 겨우 자유롭게 쓰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진짜 자유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우리가 그 부자들의 삶에서 배워야 되는 가장 중요한 거는 부자들의 어떤 삶에 대한 태도와 마인드, 이 사람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 가치 중심적인 사고를 하는 이런 사고방식을 우리가 배워야 된다는 거. 자, 일단 사람들이 하는 후회 5가지, 여기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게요. 5번째는, 그러니까 이런 후회를 들으면 우리는 그 컨텐츠에 빠지는데, 그 컨텐츠에 빠지면 안 되는 이유를 풀이를 할게요. 5번째, 그러니까 가장 사람들이 후회하는 거 5번째는, 나 자신의 행복을 선택할 걸. 자, 이 얘기를 들으면 누군가는 그럴 거야. 아, 그래. 내가 죽기 전에 내가 누리지 못한 것들, 내가 뭐 원했는데 하지 못한 것들, 내 자신의 행복을 미루는 선택을 하지 말아야겠다. 근데 이게 되게 멍청한 생각인 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 대중적인 행복, 중산층들의 행복이라고 생각하고 따르는 그 행위들에는 진짜 행복이 없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보통 따르는, 내가 원하는 그 소확행이라고 하는 것들 있잖아요. 내가 원하는 것을 따라서 만족을 쫓는 행위는 일시적인 기쁨을, 일시적인 쾌락을 줄 수 있지만, 그게 우리한테 길게 지속되는 깊은 행복을 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행복의 종류가 2가지가 있는데, 일시적인 만족, 일시적인 어떤 기쁨, 짜릿함, 이런 거에서 얻어지는 행복은 쾌락의 행복이고, 쾌락의 행복에는 미덕의 행복이 없어요. 근데 미덕의 행복에는 쾌락의 행복이 있단 말이에요. 미덕의 행복이 어떤 거예요? 내가 어떤 의미 있다고 생각하는 일에 내 자원을 갈아 넣는 일. 예를 들어서 주은숙이 사실 이렇게까지 유튜브 찍을 이유가 없어. 그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유튜브라는 이 행위를 통해서 내가 멘토님에게 배운 것들, 내가 이전의 삶에서 경험하고 깨달은 것들을 심지어 내 생명을 갈아 넣으면서 나누는 행위. 근데 이걸 왜 해? 이걸 했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영상을 봐서 이 영상으로 그 사람들 인생 안 바뀐다. 안 바뀐다는 거 알아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군가 어디서 지금 나한테 그 사람이 내가 당신 때문에 나의 삶에 이렇게 이득을 얻었습니다라고 지금 와서 얘기하지 않지만, 분명히 누군가 내가 찍는 이 영상이 누군가에게 영향을 줄 것이고, 그런 사람들 중에서 내가 아주 소수의 사람일지라도 그 사람들의 삶의 방향을 전환할 수 있도록 내가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이 믿음, 그리고 그렇게 내가 삶을 바꿔왔던 것처럼 누군가의 삶을 도와주는 게 앞으로 내가 평생 하고 싶은 일이고, 또 그것을 하는 게 내가 가장 기쁘고 보람되고 행복있고 가장 의미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거기에 시간을 쓰는 거.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시간을 쓰는 방식은 내가 순간적으로 얻어지는 기쁨, 만족, 짜릿함, 이런 거를 한다고 행복이 오래 지속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대중들은 조금 더 내가 행복한 선택을 할 걸이라고 하면, 그 행복이라는 키워드에 꽂혀서 우리가 하는 대중적인 행복의 행위들을 따라 하는데, 뭐 여행을 간다거나 아니면 자기가 뭐 하고 싶던 그 뭔가를 한다거나, 근데 그게 나만을 위한 선택이라면 그 행복이 깊지 않고, 나만을 위한 선택이라면 행복이 오래 가지 않는다는 거. 자, 다음은 4번째. 친구들하고 연락을 뭐 유지할 걸. 근데 이런 거예요. 우리가 인생이 바뀐다는 건 결과적으로 얘기하면 내 옆에 사람이 바뀌는 거야. 내 옆에. 내 고객이 바뀌고, 내 주변에 뭐 예를 들어 그 사람들이 내 지인이라고 할지라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지금 억만장자야. 내가 진짜 더 이상 어떤 그 경제적인 면에서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고 아쉬움이 없어. 근데 만약에 내가 억만장자라고 했을 때, 지금 내가 어울리는 내 옆에 이 지인들을 억만장자가 돼서까지 같이 어울리고 싶은 사람들인지. 근데 사람들이 만약에 내가 억만장자라고 생각하면 현재 옆에 있는 사람들 대부분하고 같이 어울리고 싶지 않을 거야. 왜? 지금은 내가 수준이 고만고만해서 같이 어울리고 있지만, 내가 더 질적인 사람들하고 어울릴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이 사람들하고 함께하고 싶지 않은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을 거라고. 내 주변에 있는 5명의 평균이 나라고 하는데 결과적으로 내 주변의 사람을 바꾸지 않고는 내 삶의 질을 바꿀 수 없고, 근데 주변의 사람의 질을 바꾸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먼저 그런 사람들하고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 그러면 뭘 바꿔야 돼? 내가 쓰는 시간의 질을 바꿔야지. 시간의 질을 어떻게 바꿔? 시간의 질을 바꾼다는 건 내가 거기다 먼저 내 돈의 질을 바꿔야 돼. 왜? 이 유튜브를 봐서 사람들 인생이 안 바뀌는 이유가 이게 공짜잖아. 그죠? 본인들은 이거를 공짜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우리가 돈보다 더 중요한 시간을 쓰고 있거든. 하지만 내가 여기다 돈은 넣지 않았어. 내가 그렇게까지 결단을 안 한 거야. 근데 누구의 인생은 바뀌어? 일단 주은숙의 인생은 바뀌어. 공급자의 인생은 무조건 나은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그리고 주은숙의 영상을 보고 들어와서 주은숙의 커뮤니티에 들어오고 주은숙이 소개한 멘토님의 커뮤니티에 들어와서 함께 이 여정을 라이브로 실시간으로 함께 가는 사람의 인생은 바뀐다고.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내가 여기에 대가집을 하지 않았고 피 흘리기 하지 않았고 내가 여기에 결단하지 않았기 때문에 영상을 보고 겉돌다가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고 그냥 본인들의 삶은 늘 그 자리에 있을 거다. 이게 내가 도와줄 수가 없어. 어떻게 도와줘? 내가 누군지도 모르고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그 사람 문제가 뭔지도 모르고, 그리고 내가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게 아니라 사실 본인이 시간 속에서 이런 변동성과 자극과 이런 불평과 이런 어떤 내 생각이 기존에 내가 갖고 있는 믿음과 생각 체계가 파괴되는 경험을 통해서 이전에 잘못된 정보는 제거하고 올바른 생각, 정보, 믿음, 그리고 이런 어떤 창조적인 파괴의 과정을 겪으면서 사실은 그 변화의 여정 본인이 만들어가는 거라고. 다만 주은숙이 할 수 있는 역할은 그 사람이 변화의 어떤 그런 욕구가 있는 누군가가 어떤 걸 선택해서 내가 이 여정을 갈 수 있을지 방법을 모르는 사람에게 그 방법의 작은 도미노 하나를 연결해 줄 수 있고, 그 사람이 그 여정을 함께 갈 수 있도록 한 발 앞서서 그 사람을 이끌어줄 뿐이지, 사실 변화라는 건 본인 스스로가 만들어가는 거다. 자, 친구들하고 연락을 유지할 걸. 과거에 내가 뭔가 사람들에 대해서 다시 돌아가서 그 사람들하고 관계를 뭔가 내가 다시 회복해봐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은 현재 내 옆에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 만족감이 없는 사람일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과거의 사람들을 추억한다는 건 나는 과거로부터 현재 나아짐이 없다는 건데, 그러면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거예요. 과거의 친구들과 돌아가서 내가 연락을 한다고 이걸로 과연 내 삶이 새로워지고 이걸로 과연 내 삶이 더 나은 방향으로 갈 수 있겠냐. 내가 현재 옆에 있는 사람들하고 만약에 내가 옆에 있는 사람들하고 관계가 뭔가 건강하지 않아. 그러면 사실 옆에 있는 사람들과 이 관계를 내가 먼저 해결하는 게 우선순위가 아니겠냐는 거. 근데 옆에 사람들하고 관계에는 내가 회복할 용기가 없어. 왜?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를 드러내서 문제를 해결한다는 건 사실 굉장히 큰 용기를 필요로 하거든. 근데 많은 사람들과 소통을 하면서 이제 멘토님 교육 문의원은 많은 사람들하고 소통을 하면서 공통적으로 발견하는 한 가지는, 사람들은 문제를 정면으로 마주하는 걸 불편해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걸 두려워하고, 그래서 사람들이 선택하는 대부분의 전략은 문제를 외면하거나 문제를 회피하거나 문제를 최대한 밀어두는데, 해결되지 않은 문제는 사라지지 않는다. 언젠가 문제가 시간 속에서 복리의 힘으로 마이너스 복리의 힘으로 눈덩이처럼 커져서 언젠가 터져 나올 수밖에 없다. 최대한 그때까지 이 폭탄을 돌리고 미루지만 그 폭탄은 언젠가 터져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과거의 시간에 사람들과의 어떤 그런 관계에 대해서 내가 돌아간다고 그로 인해 삶의 새로움은 없다. 현재의 삶에서 내 옆에 있는 사람들하고 최대한 겉돌지 않는, 거품 없는 어떤 그런 솔직한 소통을 하는 게 이 관계를 겉돌지 않는 의미 있는 관계로 바꿔갈 수 있는 첫 번째 스텝이라는 거. 근데 그걸 위해서 뭐가 필요해요? 솔직한 자기 자신을 마주할 수 있는 어떤 그 진실함이 필요하고, 이 사람과 내가 그 관계를 회복하려는 용기가 필요하고. 근데 물론 내가 준비가 됐고 내가 용기가 있다고 상대방이 아직 준비가 안 됐는데 그런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건 아니야. 양쪽이 서로 관계를 회복하려는 어떤 그 양쪽의 두 사람의 서로의 그 방향성이 맞았을 때 회복이 되는 거지, 한 사람의 의도만으로는 되지 않는다. 적어도 나는 내 삶에 진실하게 용기를 냈으니까 적어도 나는 내 삶의 후회를 없애볼 수 있겠죠. 자, 세 번째,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할 걸. 자, 이 얘기를 들으면 어떤 사람들은
그동안 자기가 삶에서 원하지 않지만 원하지 않는다는 걸 표현하지 못했던 거, 아니면 뭔가 자기가 여기에 불만과 분노가 있는데 그런 것들을 드러내지 못했던 거. 그때 왜 드러내지 못했나 보면 사실은 또 용기란 말이야. 내가 이거를 상대한테 원하지 않는다고 말을 하면 상대가 어떻게 생각할까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이 사람과의 내가 관계를 잃고 싶지 않은 거에 대한 두려움, 뭐가 됐든 간에 내 안에 있는 그 여러 가지 복잡한 두려움과 타인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에 대한 염려와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솔직하게 어떤 자신의 또 목소리를 꺼내지 못하게 했는데, 그럼 또 이런 얘기 들으면 어떤 사람들은 자기의 감정을 여과 없이 드러내는 걸, 아, 이렇게 앞으로 그럼 나는 감정을 막 내가 느끼는 감정을 표현해야겠다. 근데 이런 거예요. 누군가를 향해서 미친년처럼 달려달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자들은 상대적으로 남자들에 비해서 감정적인 어떤 섬세함도 있고 감정적인 또 민감함도 있어. 그래서 뭔가 그 감정의 기복이 심하고 그런 것들을 드러내거나 빠지기 쉬운데, 이런 거예요. 감정을 내가 드러낸다는 건 감정에 빠진다는 거고, 내가 사실 원하는 게 내 감정을 드러내서 얘한테 내 분노를 표현하는 건지, 아니면 우리가 문제를 해결하고서 나은 방향으로 가는 건지. 예를 들어서 여자들 중에 뭐 남편하고 어떤 갈등 문제가 있어. 근데 그 갈등의 상황을 해결할 때 감정적으로 자기의 어떤 그 막 분노를 쏟아내는 사람들이 있는데, 근데 그런 사람들의 그 모습을 상대가 봤을 때 뭐라 그럴까? 상대가 그 사람을 봤을 때 일단 저 사람하고 내가 과연 같은 방향에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라는 이 상대한테 그런 의구심을 주기에 충분하고, 그리고 감정적으로 내가 아무리 이 사람이 나한테 뭔가 약점 잡힐 일을 했어.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 사람한테 감정적으로 쏟아붓는 상황에 놓이게 되면 결과적으로 내가 이 사람한테 뭔가 감정을 드러냈다는 이유로 오히려 내가 문제를 해결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게 약점처럼 작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 그래서 미친년 널뛰듯이 본인의 감정을 쏟아내라는 게 아니라, 감정에 대한 솔직함이 아니라 상대와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방향으로의 어떤 그 솔직함으로 소통을 해야지, 감정을 드러냈다고 내가 속은 시원할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원하는 문제 해결은 아니라는 거. 만약에 예를 들어 내가 원하는 게 이제 얘랑 그만하는 거야. 그러면 그걸 솔직하게 드러내고 그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소통을 해야지. 이 사람한테 화를 내고 욕을 하고 미친년 널뛰듯이 막 널뛴다고 그 문제가 해결이 안 된다는 거. 자, 두 번째. 일을 그렇게 많이 하지 말 것. 이게 예전에 나도 사실 그런 뭐 죽음을 앞둔 사람들이 자기가 일을 너무 많이 한 거에 대한 후회가 있다라는 얘기를 듣고, 여기에 대해서 나도 잠시 그럼 나도 너무 인생을 잘못 사는 거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근데 이게 그렇지 않은 게, 내가 만났던 그 진짜 부자들,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그 중산층 말고 진짜 부자들의 삶을 보면은, 예전에 내 인생의 가장 고가의 돈을 썼던 교육에서, Success Resource라는 그 교육에서 그 대표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본인은 일을 아무것도 안 해도 굴러가. 이미 뭐 연단위 매출이 뭐 1,000억대이고 뭐 어마어마한 그런 규모의 글로벌 교육 기업인데 일을 안 해도 굴러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여전히 지구를 한 바퀴 이상 돌 정도로 전 세계를 돌아다니며 일을 하시는 이유가, 본인은 일로부터는 은퇴했지만 서비스로부터 은퇴하지 않았다고 했어요. 이게 부자들이 일을 대하는 태도라는 거예요. 그리고 원칙이라는 책의 저자 레이 달리오가 있어. 레이 달리오는 세계적인 헤지펀드 회사의 창립자이자 이제 그 회사의 대표로 꽤 오랫동안 재직을 했던 분인데, 이 사람도 어마어마한 부자란 말이야. 근데 이분이 은퇴를 하고 그 다음에 뭐 했냐? 레이 달리오는 은퇴하고 나서 책을 썼고, 자기의 삶과 일에 대한 원칙을 담은 책을 썼고, 그리고 그때부터 유튜브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강의랑 교육을 어마어마하게 했다는 거. 근데 왜 이 사람이 이런 거를 굳이 더 이상 돈이 필요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열심히, 그 일이 필요하고 돈이 필요한 사람보다 더 열심히 그렇게 열정적으로 했나를 보면, 이분은 직감적으로 본능적으로 아는 거야. 인간의 그 본질에 가까운 삶이라는 게, 그 진리에 가까운 삶이라는 게, 타인을 도와주는 이타적인 행위를 했을 때 그 이타적인 행위를 통해서 내가 물론 돈도 벌지만 그로 인해서 자기가 얻는 기쁨이, 인간의 그 욕망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 그죠? 내가 어떤 생존에 대한 욕구도 있고 뭐 안전에 대한 욕구도 있고 어딘가 소속해야 되는 욕구도 있는데, 인간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욕구 중에 가장 끝점에 있는 욕구가 다른 사람을 내가 도와주고자 하는 욕구. 그게 인간이 인간으로서 누릴 수 있는 가장 깊은
고차원적인 어떤 행복의 욕구라는 걸 이 사람은 아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돈이 필요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누구보다 열심히 다른 사람들을 돕는데 자기의 생명을 쓰는 이유가 이게 인간으로서 느낄 수 있는 가장 고차원적인 행복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근데 아까 내가 얘기했던 그 죽음 전에 하는 5번째 후회, 더 행복한 삶을 선택할 걸. 여기에서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행복이라는 건 우리가 빠른 뇌, 직감적으로 뭔가 이런 거 했을 때 내가 기분이 좋아지는, 이거는 사실 저차원적인 뇌가 어 저차원적인 뇌가 작동해서 아 이런 거 했을 때 내가 기분이 좋아라는 되게 뭐라 그럴까? 그러니까 되게 낮은 차원의 낮은 수준의 행복이고, 끝점에 있는 억만장자 부자들이 다른 사람을 도와주면서 얻어지는 이 행복이 미덕의 행복이라는 거. 이게 굉장히 차이가 있다는 거야. 그래서 일을 많이 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일을 많이 하는데 내가 그 일을 통해서 얻어지는 의미와 가치와 보람이 예를 들어 너무 작아. 아니면 이 일을 하는데 내가 의미 없는 사람들하고 겉도는 관계를, 의미 없는 일을 하면서 겉도는 관계를 맺으면서 코딱지만한 돈을 벌어. 예를 들어 억대 연봉을 벌면 사람들은 아 그 정도면 됐다라고 생각하는데, 억대 연봉인데 이 돈의 속성을 보자 이거예요. 나에게 존경이 없는 되게 뭐라고 할까, 그냥 가난에 찌들어 있는 이런 고객들을 내가 섬기고, 고객들하고 당연히 그 관계에서 의미가 있겠냐고. 그리고 내가 하는 일에 대해서 이 일을 내가 사랑해서 하는 게 아니라 이 일을 하는 오직 나의 목적과 의도는 돈이야. 처음부터 끝까지 내 이기적인 어떤 돈에 대한 욕심, 내 카드값을 내고 우리 아이한테 예쁜 옷을 사 입히고 우리 가족 호캉스 가고, 이기적인 내 욕심으로 버는 돈이기 때문에 일의 문제가 아니라, 이 사람이 그 10,000원짜리 20,000원짜리를 팔면서 전국 팔도를 돌아다니는데 이 일이 스스로 생각했을 때 의미 있는 일도 아니고, 이 일을 통해서 맺어지는 사람들과 관계가 의미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그런 일을 하면서 자기 인생의 대부분의 생명을 갈아놓기 때문에 그게 사실은 문제라는 거. 근데 내가 하는 일이 충분히 이 일을 통해서 내가 의미를 발견하고, 충분히 내가 이 일을 하면서 어떤 가치를 내가 만들어내는지를 안다면 그 일을 많이 하는 게, 그 일을 많이 하는 게 오히려 그 사람의 삶을 더 풍요하게 하면 했지, 그걸로 인해서 그 사람이 삶이 후회되지 않는다는 거. 자, 그래서 우리가 쫓아야 되는 방향이, 끝점에 있는 억만장자 부자들의 삶을 쫓아야 된다는 이유가, 부자들은 이런 관점, 이런 마인드, 이런 태도로 삶을 바라보고 일을 바라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의 태도와 마인드를 우리가 배워야 된다는 거야. 자, 그리고 마지막 대망의 일인데 후의 일이에요. 다른 사람의 기대대로 살았던 것에 대한 후회를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기대가 아니라 내가 원하는 삶을 살 거예요. 근데 이 얘기를 들으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해? 이 얘기를 들으면 또 여기서 내가 원하는 이라는 키워드에 꽂혀. 마치 5번에서 내가 행복한 선택을 할 거래 꽂힌 것처럼 똑같이 내가 원하는 이라는 삶을 꽂히는데, 봐봐요. 대부분의 사람들,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본인이 원하는 삶이 뭔지 알아요. 대부분 사람들은 자기가 원하는 삶이 뭔지 몰라. 우리가 원한다라고 생각하는, 사실은 그 삶은 내가 원하는 삶이 아니라 세상이 우리한테 이렇게 살아야 돼 라고 누군가 그 사람의 의도를 가지고 우리를 설득한 삶이거나, 예를 들어서 우리가 되게 조심해야 되는 게, 어린 시절에 우리가 부모님에게 착한 아이로 예쁨 받고 칭찬받기 위해서 했던 행동들이 있을 거야. 그죠? 근데 그게 학교를 다니는 동안, 성인이 돼서 내가 직장을 다니는 동안, 아니면 어떤 조직에 속해서 그 조직에 있는 동안 다른 사람이 나한테 이렇게 살아야 돼라고 본인의 어떤 그 의도와 본인의 어떤 이득을 위해서 우리한테 기대하는 그런 삶이 있을 거란 말이야. 근데 그런 삶으로부터 자유로우려면 진짜 내가 진짜 원하는 그 삶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는데, 대부분 사람들은 내가 진짜 원하는 삶이 뭔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떤 삶을 살게 돼요? 우리가 원하는 삶을 산다고 생각하는, 사실은 그 삶은 매스컴에서 아니면은 어떤 자본주의 시스템에서 이런 것들을 하면 너희가 행복해질 거야 라고 보여지는 삶들, 누군가가 그 삶을 살아가는 모습이 자유로워 보여서 나도 그 삶을 따라 했는데, 봐봐요. 자유라는 거에는 반드시 책임이라는 게 따라야 돼. 내가 선택을 했어, 자유를. 그럼 이 자유를 선택하는 순간 나한테는 이 자유에 대한 책임도 따른다고. 근데 사람들은 자유는 원해. 근데 뭘 원하지 않아? 책임은 원하지 않아. 그렇게까지 내가 선택한 거에 대해서 이걸로 인해서 어떤 결과가 연결될지 모르는데, 그렇게까지 내가 리스크를 지고 싶진 않아. 사람들이 원하는 건 자유가 아니라 자유로워 보이는 사람들의 어떤 그 라이프 스타일이라든지,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어떤 그런 소유물을 따라 사면서 그런 걸 얻으면 자유로운 기분을 느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거를 내가 경험하거나 그런 행위를 따르거나 그런 소유물을 소유한다고
진짜 자유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자유라는 거는 내가 선택한 삶에 대해서 스스로 책임질 수 있어야 되고, 그 자유라는 거에 내가 주어진 그 무게를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생각보다 그 진짜 자유라는 게 우리한테 주어졌을 때 진짜 자유를 스스로 선택하고 책임지고 감당할 수 있는 사람 많지 않다는 거. 왜? 푸요는 결핍보다 관리가 어렵거든. 이런 거예요. 자유를 원한다고 말을 하지만 실제로 그 사람한테 그 A부터 Z까지 모든 걸 내가 다 선택해야 되는 자유가 주어지면 생각보다 우리는 그 자유 안에서 오히려 공포스러워한다는 거야. 그래서 누군가가 정해놓은 그 틀 안으로, 누군가가 정해놓은 그 감옥 안으로 다시 들어가는 사람이 훨씬 많다고 해. 여기에 있으면 내가 책임지지 않아도 되고, 여기에 있으면 내가 뭔가 그 나한테 주어진 그 무제한의 자유로부터 함께 따라오는 그 어떤 뭐라 그럴까? 그 무제한의 자유로부터 내가 느껴지는 그것에 대한 그 무게를 내가 감당하지 않고, 여기로부터 내가 그 무제한의 자유를 감당할 수 있는 힘이 없으면 다시 결국은 누군가가 만들어 놓은 그 제도권 안으로, 시스템 안으로, 감옥 안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진짜 자유함이 있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결과적으로 그 자유를 내가 마주할 용기가 있어야 되는데, 자유를 마주할 용기라는 건 다른 사람의 시선을 내가 의식하지 않고 내가 나의 보여지는 모습에 타인이 나를 어떻게 판단할까를 두려워하지 않고 그냥 있는 그대로 나로 살아갈 수 있는, 이 있는 그대로 나로 존재할 수 있는 그리고 내가 있는 그대로 나를 볼 수 있는. 근데 있는 그대로 나를 본다는 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 대부분은 자기가 실제의 모습보다 훨씬 더 자기를 과장되게 생각한다는 거. 근데 현실의 나를 마주하는 순간 현실의 나는 생각보다 괜찮지 않은 경우가 많아. 근데 괜찮지 않은 현실의 나를 마주하는 게 진짜 자유함이 있는 삶으로 가는 첫 번째 과정이라는 거예요. 진짜 자유함이 있는 그 삶에서는 있는 그대로 나를 받아들이고 있는 그대로 나를 마주하고 있는 그대로의 나를 인정하는 동안 느껴지는 그 고통을 견뎌낸 사람만이 진짜 자유함이 있는 그 삶의 방향으로 갈 수 있다.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쫓는 삶이라는 건 자유로워 보이지만 사실 진짜 자유함이 없는, 자유롭게 보이는, 자유롭게 느껴지는 삶을 쫓는 사람들이 훨씬 많다는 거. 그래서 진짜 자유라는 건 다시 돌아와서 얘기를 하면 굳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는 사람들이, 굳이 그렇게까지 그 일을 해야 되는, 그 일을 해야 되거나 그 일이 필요한 사람들보다 훨씬 더 열정적으로 자신의 어떤 의지로 그 일들을 선택할 수 있는 이런 사람들의 삶, 아니면 내가 뭔가 가지고 있는 것을 세상과 나누기 위해서 내가 경험하고 내가 깨달은 것들, 그리고 내가 알게 된 것들을 이렇게 유튜브에 나눌 수 있는, 그러니까 이러한 삶이 진짜 자유함이 있는 사람들의 삶의 하나의 단편적인 예시라는 거예요. 유튜브가 왜 중요하냐면, 유튜브를 통해서 우리가 사실 진짜 얻을 수 있는 가장 본질적인 이득은, 부자들의 삶에서 우리가 원하는 게 그 진짜 자유로워 보이는 그 느낌, 자유로워 보이는 그 선택할 수 있는 그 자유. 우리도 뭐 그 자유를 맛보고 싶은 거란 말이에요. 근데 부자들이 자기 삶의 자유와 통제권이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건 내 앞에 말을 할 수 있는 내 생각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내 생각을 자유롭게 꺼내서 누군가한테 영향 주고 자극 주고 나눌 수 있는 이 자유가, 사실 우리가 억만장자는 아니지만 지금 당장 해볼 수 있는 이 부자들의 자유의 속성 중에 가장 우리를 자유인에 가깝게 할 수 있는 이 속성이라는 거야. 근데 이걸 하려면 뭐가 필요해요? 용기가 필요해. 왜? 생각보다 내 생각을 드러내서 꺼낸다는 건 두려운 일이고, 생각보다 내 생각을 꺼내서 표현한다는 건 내가 꺼내다 보면 처음에는 가진 게 없구나를 알게 돼. 그리고 부족하구나를 알게 돼. 그리고 이런 생각을 꺼냈을 때 타인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 거라는 이 끝없는 갈등과 싸워가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무엇을 배웠고 무엇을 깨달았고 무엇을 나누고 있는지 듣고 배우고 나누는 삶. 이게 평범한 사람들이 살아볼 수 있는, 억만장자는 아니지만 지금 당장 억만장자처럼 살아볼 수 있는 그 끝점의 부자들의 삶이라는 거. 그래서 유튜브를 내가 아무리 설득해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지 않을 거예요. 근데 누군가 한두 사람 정도는 이 영상을 보고 그 진짜 자유함이 있는 삶이 어떤 삶인지, 나도 그 삶을 알아보고 싶다. 그리고 유튜브를 하면 그 삶에 가까워질 수 있다고? 한번 나도 시작해 봐야겠다. 처음에는 무슨 말을 꺼내도 본인이 꺼낸 그 말을
본인이 차마 듣기가 어려울 거야.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계속 용기를 내서 100개의 영상을 나 혼자 찍었다. 100개의 영상을 나 혼자 찍은 사람들의 5년 후, 10년 후에 이 사람들의 어떤 그 인생에서 어떻게 이 사람들의 삶이 풀릴까를 보면 유튜브 100개라는 걸 나 혼자 해낸 사람들의 5년 후, 10년 후는 반드시 좋은 방향으로 잘 될 수밖에 없다. 진짜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그 첫 번째 수단이 유튜브라는 거.